강원 지역 학교들의 전면 등교 방침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 소독에 첨단 드론이 투입됩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 여부가 올림픽이 끝난 뒤 2년이 넘도록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외국어 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인데 전교조 측은 독단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초중고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을 세우자 강원도 교육청이 전면 등교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교육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방역당국이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 전면 등교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300명이 안 되는 읍면 지역 학교만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0여 개 중 70% 학교에서 전교생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이어온 등교 지침입니다. 이처럼 2학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등교 원격 병행 수업에 학부모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장맘이다 보니까 혼자 남겨져 있는데 밥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 자기 관리도 아직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데 고민이 많죠. 등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등교 지침을 일주일 더 연장해 16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원주 동지역 유초 중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전교생 등교를 하지 못하는 30% 학교에 대한 족쇄는 언제쯤 풀릴까요? 강원도 교육청은 일단 오는 8일 예고된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도 일주일이 넘도록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당장이라도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싶지만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반대가 완강하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 상태가 이 상태로 안정이 된다면 다음 주 이후에는 80% 정도까지의 전면 등교를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11월부터 독감까지 유행한다면 올해 전면 등교는 물거품이 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세종시 교육청이 2부제 수업 같은 시차 등교를 통해 전교생 등교를 강행하고 있어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축산농가에서도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드론을 이용한 가축 방역 사업이 강릉에서 처음으로 펼쳐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남대천 하구 철새 도래지, 대형 드론이 날아다니며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유속이 느려 만들어진 작은 섬이나 남대천 주변 갈대밭에도 샅샅이 살포합니다. 날개를 포함해 너비 126cm의 대형 드론 2대는 10리터의 약재를 6m 폭으로 방제하며 장애물을 회피하는 레이저 센서나 살포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GPS 작동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강릉시는 예찰용 드론까지 추가해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예찰 드론,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드론을 추가 구매해서 그 농장 현장이나 철새 도래지 현장을 확인 후에 더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은 3,700만 원 정도로 20회 정도만 살포할 수 있어 우선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방역을 시행합니다. 철새 도래지인 강릉 남대천 하구는 해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시연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는 기존의 차량이나 방제기로는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드론이 공중에서 방역을 맡아 농장 위를 날아다니며 지붕은 물론 농장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뿌릴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또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데를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염병 차단 방역을 한다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강릉시는 향후 열 감지 드론을 추가해 감염병에 걸린 동물을 직접 찾아내고 바이러스 감염 경로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 문제가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중재에 나섰던 사회적 합의기구도 더 이상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알파인 경기장으로 쓰인 정선 가리왕산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2년 넘도록 곤돌라 시설과 운영 도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선군과 강원도는 시설 존치를 주장한 반면 산림청과 환경단체는 원래 약속대로 전면 복원을 요구하며 맞서왔습니다. 시설 존치와 생태 복원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까지 생겼지만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해 12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곤돌라 시설만 3년간 운영한 뒤 시설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이조차도 양측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최종 마지막입니다. 이 3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 더 이상에 물러나지도 않을 겁니다. 반면 산림청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3년간 시설을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재하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물밑 접촉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가 있어 협의회를 열더라도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협의회를 재개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선 지역에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양양에 있는 외국어 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조에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엘리트 교육을 조장한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외국어 캠프와 체험 프로그램, 교사 연수를 담당하는 강원 외국어 교육원. 2001년 강원 학생 수련원으로 출발해 영어 체험 학습장을 거쳐 2009년 지금의 형태가 됐는데 내년 7월까지 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합한다는 겁니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즉 환경, 사회, 경제 등 여러 문제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소양 교육을 기본으로 소통과 이해를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상황별 영어 회화 학습을 중점으로 했던 낡은 체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확대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외국어 교육을 통합 운영할 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외국어 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개편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현장을 지원해야 함은. 반면 전교조는 이 같은 국제교육원 개원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여전히 영어만 내세운 집중 캠프 등이 학생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계속 인지하고 있는 전시성 사업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그 시민성을 기르고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교육청은 영어만 강조하고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감 공약으로 직속기관의 역할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교육과정을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한 세계 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얼마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비장애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를 위한 성인권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정작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모인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들이 강의에 열중합니다. 강사는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발달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모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따라가면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도움을 절대 요청하지 않아라. 강의를 듣는 장애 당사자를 위해 사례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부모님 안 계십니다.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인터폰을 받지 마세요. 시작된 지 2해째를 맞은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을 위한 성인권 교육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은 정신적으로 6살에 머물러 있어서 학교를 졸업하고는 관계가 고립되기 쉽고 이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누군가 회유하면 쉽게 넘어가고 거부 의사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2018년에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장애인 피해자 1,358명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의 인식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딱 그 상황을 보고 비장애인들이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상시적인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비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전문가들은 특히 수사나 재판 관련자가 장애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속초시가 가을 단풍 관광철을 맞아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이달 말까지 설악산 주변 교통 정체가 생기면 진입 차량을 제한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주변 전광판을 통해 교통 정체 상황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소공원에서 상가단지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 이어 강원도당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당명과 당색, 당 로고가 모두 바뀐 만큼 과거를 떨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 속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자리를 탈환하고 18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5명에 불과한 자치단체장 자리를 과반 이상 확보하는 등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가을로 예정됐던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됐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는 당초 지난 5월 열기로 했던 한마음대회를 10월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개최지였던 태백시에서 2022년에는 내년 개최 예정지인 동해시에서 각각 열리게 됩니다.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폐업을 공고했던 강릉의 중견기업 신일정밀이 폐업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노조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어제 사측과의 대화 자리에서 사측이 폐업 공고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를 다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이사는 사퇴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20여 차례 임금 교섭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동결을, 노조는 2.9% 인상안을 내놔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불법 카지노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익명신고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기존의 불법 카지노 신고 접수 문서를 기명으로만 작성해 신고하던 방식을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불법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 카지노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 건에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삼척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활용한 후 매립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부터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잘게 파쇄해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는 시설을 가동했더니 1년간 생활 폐기물 매립량이 2천여 톤에 그쳐 종전에 비해 8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삼표시멘트가 20억 원을 지원해 설치했습니다. 동해시가 묵호항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디자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동해시는 올 연말까지 모두 6억 원을 들여 묵호항 횟집과 건어물 거리 225m 구간에 경관 차양을 설치해 보행 공간을 마련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 동해시는 묵호항 주변 도시 미관과 환경을 개선함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명품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양군 번영회가 신규 동해 북부선 사업에 38선 역사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양양군 번영회는 성명서를 통해 남북 평화와 남북 교역의 교통망인 동해 북부선이 남북 분단의 상징인 38도선을 지나가는 만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일원에 38선 역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양양 군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전략적 수정 대책이 없으면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을 보이콧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도내에서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한 곳도 없었고 전국적으로는 서울 444건 등 1,082건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에게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녹색도시 체험센터 이젠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시설로 재가동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해외 입국자나 확진자 접촉자가 늘고 있어 이달부터 이젠을 임시격리시설로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이젠을 임시격리시설로 운영한 뒤 7월부터 회의실 개방을 시작으로 정상 운영해왔습니다. 삼척시가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을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청에서 직접 마을방송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하천 주변 45곳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산불 우려 지역 40개 마을에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이장이 방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속한 상황 전파가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KTX 강릉역과 옥천 오거리를 잇는 옥가로 테마거리 조성에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